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뭉치는요, 어른들을 위한 한 편의 잔혹 동화 같아요. 잔혹동화요. 흥미로운데요? 네. 배경은 전 세계라는 거대한 놀이터고요. 주인공은 미국 대장이라는 친구입니다. 아, 그 친구. 그런데 이 친구 표정은 웃고 있는데 등에는 거의 집채만한 돌배낭을 메고 있어요. 이 아슬아슬한 이야기 속에 미국의 부채, 돈 찍어내기, 무역전쟁 같은 아주 복잡한 세계 경제의 역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비유로 가득 찬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이 세계 경제라는 놀이터의 물리 법칙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자료들이 이 36조 달러짜리 엄청나게 무거운 돌배낭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정말 기상천외한 생존기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당신의 자산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쾌하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대체 이 미국 대장의 배낭 얼마나 무겁길래 놀이터 전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자, 먼저 주인공 미국 대장을 무대 중앙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 놀이터,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독보적인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 친구한테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등에 36조 달러라고 쓰인 어마어마한 돌배낭을 메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놀이터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무거울지도 몰라요. 그 무게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배낭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요? 네, 스스로 무게를 불려나가거든요. 대장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배낭에 저절로 돌이 추가되는 속도, 바로 이자가 더 빨라진 겁니다. 아, 일종의 중력 왜곡이 생긴 거죠. 이 빚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대장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 놀이터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서 있기만 해도 바닥이 갈라진다. 보통 그러면 넘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넘어져야죠. 근데 이 대장은 수십 년째 꼿꼿이 서 있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장이 주머니에서 비밀병기를 꺼내듭니다. 비밀병기요? 네, 바로 마법의 풍선 기계죠.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으면 이 기계를 막 윙윙 돌려서 달러라는 이름의 풍선을 수조 개나 만들어내요. 아, 그리고 그 풍선들을 배낭에 덕지덕지 매달아서 억지로 몸을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듣던 양적 완화, QE라는 마법의 실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배낭 속 돌을 빼내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풍선을 더 많이 달아서 무게를 못 느끼게 하는 일종의 눈속임이군요. 그런데 그 풍선 공짜는 아닐 텐데요? 그 풍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걸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푸는 과정이지만 그 효과만큼은 이 풍선 비유가 핵심을 짚어내죠. 네네. 그 비용은요, 바로 놀이터에 있는 다른 모든 친구들이 나눠서 내게 됩니다. 모두가요? 네, 대장이 풍선을 너무 많이 부는 바람에 놀이터 전체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소중하게 들고 있던 풍선들, 즉 각 나라의 돈과 자산의 가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묽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죠. 내 배낭을 띄우려고 모두의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훔쳐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내 문제는 문제인데 그 해결 비용은 다 같이 내자네. 하지만 풍선만 계속 불다가는 언젠가 터질 텐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 대장의 진짜 속셈은 뭘까요? 여기서 대장의 두 번째 계획,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밀 작전이 등장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네,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얌체 같은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 배낭의 무게를 다른 친구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떠넘기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떠넘기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저기 가게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탕, 그러니까 석유나 최신형 장난감, 반도체 같은 거 살 때 말이야. 무조건 내가 만든 이 풍선, 달러로만 계상해야 해 하고 놀이터의 규칙 자체를 정해버린 겁니다. 아, 그건 거의 우리 다 같이 망하자는 식의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다른 친구들이 달러라는 풍선을 의무적으로 갖게 만들어서 미국 대장이 풍선을 마구 찍어낼 때 그 가치 하락의 피해를 같이 입게 만드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혼자 맞을 매를 다 같이 나눠 맞는 셈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순순히 당해주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반발이 있죠. 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놀이터의 모든 핵심적인 거래가 그 풍선으로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이미 다 짜여 있으니까요. 이 작전의 핵심을 자료의 표현을 빌려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 내 빚이지만 책임은 너희도 같이 지는 거야. 와.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국이 가진 무서운 힘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마법이랑 작작이 계속되면서 놀이터 자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요. 단순히 바닥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가 푹 꺼지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고 묘사를 해요. 싱크홀이요? 네. 그 무거운 배낭의 중력 때문에 부는 위로 쏠리고 빗의 무게는 아래로 쏠리면서 평범하게 그늘을 타던 친구들, 그러니까 중산층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죠. 중간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아, 양극화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대장의 풍선을 믿지 않아요. 저러다 풍선 다 터지겠어 하면서 금처럼 절대 날아가지 않는 묵직한 돌멩이나 AI 반도체처럼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진짜 기계로 자신의 보물을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빚의 무게를 분담시키고 안으로는 중산층이 무너지는 싱크홀이 생기고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이대로 가다간 놀이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위기감 때문에 대장이 최근에 두 가지 강력한 필살기를 동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필살기요. 네, 하나는 놀이터 밖을 향한 방어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놀이터 안을 향한 공격 전략이죠. 방어만으로는 그 무거운 배낭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요. 시간을 버는 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공격적인 한방, 플랜 B에 대해서도 자료가 설명하고 있나요? 네, 먼저 외부를 향한 방어 전략부터 보죠. 내 놀이터에서 나가! 라고 외치는 무역전쟁입니다. 아, 무역전쟁. 놀이터 둘레에 아주 높은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다른 나라 친구들이 싸고 좋은 장난감, 즉 수입품을 가져올 때마다 세금 망치, 바로 관세로 사정없이 내려쳐서 가격을 확 높여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동네 장난감 가게를 보호하려는 차원을 넘어 다른 친구들의 성장을 아예 막으려는 의도라는 게 흥미롭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혼자만 제일 좋은 장난감을 가지려는 아이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속마음은 다른 친구들이 돈을 벌어서 성장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있어요. 나보다 더 힘이 세지거나 나보다 더 멋진 배낭을 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이 놀이터의 대장은 영원히 나여야만 해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역전쟁은 외부 경쟁자들이 크지 못하게 발을 묶어서 시간을 버는 방어 전략인 셈이군요. 그렇죠. 시간을 벌어서 내부에서 준비하는 공격적인 한방이 바로 두 번째 필살기겠군요. 그건 뭔가요? 바로 슈퍼로봇이 이 배낭을 대신 들어줄 거야 라고 외치는 AI 전략입니다. AI 전략이요? 이건 마치 궁지에 몰린 주인공이 비밀 연구소에서 최종 병계를 개발하는 장면 같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슈퍼 AI 로켓을 만들어서 이 로봇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을 폭발시켜 돈을 벌어다 주고 궁극적으로는 그 36조 달러짜리 돌배낭을 통째로 번쩍 들어서 우주로 날려보려는 정말 원대한 계획이죠. AI 로봇으로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하지만 그 로봇을 만드는 돈조차 풍선으로 만든다는 건 마치 빚으로 빚을 갚으려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도박인 겁니다. 이 슈퍼 로봇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나 있어요. 첫째, 이 로봇은 전기 과자, 즉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웁니다. 놀이터의 모든 전기를 이 로봇 혼자 다 빨아들여서 다른 그네나 시소가 멈출 지경이라고 해요. 아, 전력 문제. 그리고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엄청난 로봇을 만드는 돈 역시 앞서 말한 풍선, 즉 양적 완화로 불어낸 가짜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봇이 완성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기 전에 풍선 인플레이션이 펑 하고 터져버릴 수도 있는 정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대장은 싸움, 즉 무역전쟁으로 다른 친구들을 발을 묶어서 시간을 벌고 그동안 안에서는 로봇, AI를 완성하려는 위험천만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잔류에서는 이 줄다리기가 대략 2026년쯤에는 승부가 날 거라고 예측하던데요. 네, 그 시점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의 대응도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중국 친구는 네 풍선 안 써.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결제망이라는 비밀 땅굴을 파고 있고요. 하하, 비밀 땅굴이요. 네. 유럽 친구는 우리 놀이터에 들어오려면 우리 법을 따라 라면서 높은 규제 장벽이라는 규칙의 성을 쌓아서 미국 로봇이 맘대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결제망을 만드는 거랑 유럽이 규제 장벽을 세우는 거, 둘 다 미국 대장의 놀이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지만 방향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전략은 아예 대체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성공했을 때 얻는 것도 많죠. 단점은 없나요? 아직은 그 놀이터가 작고 재미가 없어서 친구들이 잘 안 온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유럽의 전략은 우리 구역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 대장의 힘을 인정은 하되 우리 구역에 들어올 땐 우리 법을 따르라는 거죠. 안정적이긴 하지만 판을 뒤집을 수는 없는 전략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 친구는 반도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꽉 쥐고 어느 졸에 서야 가장 많은 사탕을 얻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놀이터에서 당신의 보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요가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핵심 자산의 미래 성적표를 마치 학교 생활기록부처럼 아주 직설적으로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먼저 엔비디아, 즉 슈퍼로봇 공장입니다. 종합 의견은 아주 좋음. 저도 큼. 이 공장에서 만드는 로봇의 두뇌, 즉 AI 칩은 앞으로 모든 친구가 원하는 디지털 원유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봐요. AI 로봇이라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에 필요한 삽을 독점적으로 파는 회사인 셈이죠. 아, 중간에 전기 과제가 부족해서 공장이 잠시 멈칫할 수는 있어도 큰 흐름은 필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마법의 게임 코인이네요. 이건 성적이 알 수 없음이던데요. 롤러코스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과잉 유동성의 쓰레기통이자 피난처라는 말이 되게 모순적으로 들려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죠? 그 이중성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대장이 풍선을 마구 불어댈 때, 즉 시중에 돈이 넘쳐날 땐 갈 곳 없는 돈을 모두 빨아들이는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요. 네. 반대로 놀이터에 진짜 위기가 닥쳐서 풍선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일부 자산가들은 이걸 대장의 통제 밖에 있는 유일한 디지털 피난처로 여기고 자산을 옮기죠. 아하. 하지만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금리 인상기에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섭게 곤두박질 치는 짜릿한 놀이기구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매길 수가 없는 알 수 없음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아파트, 오래된 모래성입니다. 이 비유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도 좀 가슴 아프네요. 자료의 평가가 이 부분에서 가장 냉혹하죠. 종합 의견은 나쁨입니다. 나쁨이라니.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첫째, 성 밑바닥이 부채라는 물에 흠뻑 젖어서 계속 약해지고 있고, 둘째, 인구 감소로 성을 보수하고 새로 지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 위상적 붕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건 단순히 가격 하락 이상의 의미인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혹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 붕괴 같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언급하나요? 그럼요. 위상적 붕괴라는 게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위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위상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같은 서울 안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유입되는 특정 지역의 튼튼한 성과 기반이 무너지는 외곽의 모래성으로 가치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거죠. 2026년쯤 금리가 좀 내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부채와 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강력한 중력이 그 효과를 압도하면서 특히 취약한 지역부터 지형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오래된 모래성이라는 비유가 참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 풍선, 즉 현금의 시대가 저물고 진짜 기계, 즉 실물과 두뇌, 지능의 시대가 오는 거대한 지형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가올 2026년의 새로운 놀이터 지형은 실체가 있는 지능, 즉 엔비디아 같은 생산 수단과 절대적 가치, 즉 금에는 관대할 겁니다. 하지만 부채로 세운 성, 예를 들어 한국의 일부 부동산 같은 자산에는 아주 냉혹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죠.
당신의 보물 상자를 어떤 종류의 보물로 채울지, 어떻게 재배치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만약 미국 대장이 그토록 믿는 슈퍼 AI 로봇이 정말로 완성된다면 과연 그 로봇은 순수히 무거운 배낭만 들어 올려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노는 이 놀이터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버릴까요? 그 새로운 놀이터에서 인간이라는 플레이어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